자, 민주주의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책을 잠시 같이 읽으면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연습과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서문이에요.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통치.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인민? 이거 게티스버그 링컨의 연설. 그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거 인민이라고 했나? 보통 뭐 국민에 의한이라든가 뭐 아니면 시민 정도는 괜찮은데 인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익숙한 단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굳이 저 단어가 쓰였네? 이거 말고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이걸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죠? 자, 더 읽어볼까요? 삼위일체와도 같다. 즉, 세 가지가 다 구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종교적인 단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세 가지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왜 삼위일체라고 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뒤에 얘기할 건데 앞에 얘기는 왜 한 거야? 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 또는 되게 상징적인 아이콘처럼 탁 떠올리면 삼위일체인 거, 삼각대인 거, 그렇게 떠올리면서 뒤에 나오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팍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왜 삼위일체와도 같냐면, 보세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변질될 경우 그걸 얘기해준다. 인민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왕을 위한 것. 이러면 어때요? 인민에 의한 직접 통치지만 인민은 왕을 중심으로 귀족의 명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적 노예에 불과한다. 이 왕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힌다면 사실상 어떤 압력이나 끌어감을 당하는 게 될 수가 있죠. 인민을 위한 인민의 통치라고 해도 나 왕이야, 국민들을 충분히 내가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책의 이 부분은 민주주의를 설명하고도 있지만 그 게티스버그의 링컨의 연설에 나왔던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과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항상 인민 혹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민 또는 시민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프랑스 혁명 때 자본가 계급이 형성이 됐고 이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시민이 누구였느냐를 결정하는 걸로 축약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그 부르주아 계급이 시민이었구나. 그러면 그 부르주아들, 자본가 계급보다 더 낮은 하층민들은 시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책의 설명이 단어나 이런 부분들은 쉬워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이게 그것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대상,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념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렵진 않은데 가장 상위에 있는 읽기를 한 거예요. 의미를 내가 스스로 이 텍스트를 보면서 떠올린 것들, 이 문장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을 결합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마음속에 이렇게 구성을 하느냐, 그 과정을 지금 한 거죠. 이런 읽기가 가장 상위의 읽기입니다. 근데 단어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그 개념들이 나에게 친숙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설명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복잡한 거. 그러니까 마치 복잡한 사물이 있으면 그 그림도 복잡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옆에 겉모습이 막 울퉁불퉁하니까 그냥 반듯한 직사각형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개념들을 마음속에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라든가 설명이 되게 복잡한 문장들로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해석해서 마음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거를 마냥 읽다 보면 될까요? 읽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간단하게 즉각적으로 읽고 파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하나가 나에게 되게 버거워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독서를 해왔느냐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사고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사고력을 뒷받침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인지적인 능력 면에서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런 인지적 특성과 그 사람이 이전에 대화하고 학습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만나서 읽는 능력의 어떤 기초나 기본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는 이런 글은 잘 읽을 수 있는데 이런 글은 읽기 어려워, 또는 나는 이 부분에서는 요게 되지만 이쪽 영역 이런 글에서는 오히려 요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약한 그런 쪽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거 하면 다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누구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라는 말은 그냥 걸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지를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했지만, 책이 갖고 있는 일방향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나에게 이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냥 읽는 게 연습이 아니라 좀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했어요. 이제 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어떤 글을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연습, 당연히 독서를 통해서 독해력을 높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어떤 책을 좋아하고 잘 읽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론은 내가 독서를 연습하기에 적절한 책을 고르는 법을 이제 뒤에서 할 건데, 그 전에 이 찾아가는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왕자를 좋아했어요. 비교적 최근에 읽었던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서사적인 글, 즉 소설이에요. 이건 설명적인 글입니다. 동화, 문학이고요. 사람의 대화가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사람의 이게 어떤 심리가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설명적인 것은 무엇이 어떠하다, 이런 거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문학이고 이건 사회학 또는 심리학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글 수준은 평이한데 가만히 생각하면 얻을 것이 많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 썼어요. 이렇게 여기 오른표 쪽 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성을 하시게 될 건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자신을 얼마나 성찰할 수 있는가의 달림이라고 썼습니다. 수동적으로 책에 이렇게 써있네, 이렇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더 잘 아는 데까지 도달하려면 내 자신을 얼마나 성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쓴 거예요. 저자가 있고요. 내용은 관계, 다른 사람을 바라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공교롭게도 비슷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좋더라. 어린 왕자, 쉬운 책일까요? 쉽다고 말할 수 있지만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 문학의 깊이는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죠. 소위 비문학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만 듣고 있으면 깊이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성찰할 수 있냐에 따라서 사람을 얼마나 알 수 있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옆에 거를 쓰는 거예요. 자, 읽기 좋았던 책, 방금 제가 썼던 그런 게 되겠죠. 근데 반면 읽기 어려웠던 책을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읽기 어려웠던 책은 어떤 책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겠죠. 나는 어떤 책이 읽기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읽기 어려웠던 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읽기 좋았던 것과 어려웠던 것들 비교하면서 내가 뭐는 잘 읽을 수 있는데 뭐는 읽기가 어렵구나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이건 과거 얘기고요. 읽어야 하는 책 또는 읽고 싶은 책이 있는 거죠. 이렇게 표를 작성해보고 내가 이런 책을 잘 읽고 좋아하는데 이런 게 어려웠어. 근데 이 책이 지금 읽으려고 했던 책이 여기에 가깝더라, 이쪽하고는 멀더라. 그러면 내가 좋아했던 잘 읽었던 책에 가까운 특성을 가진 책은 없을까? 이렇게 책을 내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 매여있는 독서를 하면 우리 외로운 거예요. 독해력을 높여서 이 책을 극복하는 법도 있지만 그냥 이 책에 달려드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해야죠. 자,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를 가는데 처음부터 히말라야를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나죠. 북한산, 설악산 이 정도는 좀 여러 번 가야 그 다음에 히말라야 가는 게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르, 분야, 저자, 수준,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정한 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소개한 책을 읽는 방식들을 연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연습하기라고 하는 란을 마련해 놨어요. 자, 여기 마음을 읽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읽기 위한 요령도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 방법대로 글을 읽을 때 마음을 읽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글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글에 여기 이렇게 써 있는 이 문장 그대로를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부터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뭔가를 적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읽고 여기다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표현을 기억할 필요 없이 내가 방금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것을 적어봐라. 아니면 여기서 설명된 그것에 대해서 너의 말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다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용하기는 여러분이 선택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보라는 그런 실습을 책에 적용하기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독서에 적용하기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해에 대해서 설명한 분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다예요.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 아까 제가 인민했을 때 왜 인민이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 해야 돼요. 그걸 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라고 하면 이제 내가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컴프리hen션 모니터링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메타인지라고 얘기했는데, 메타인지 읽기 좀 덜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요. 그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저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걸까? 자, 집중을 안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집중함으로써 그걸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냥 쓱 보고 지나가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 인상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저라는 사람을 좀 더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사업 파트너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고 유심히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저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런 각종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충분히 집중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찾아봐야 될 단어가 있느냐? 왜 찾아봐야 될 단어가 있냐고 물어봤냐면, 이 앞에 어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 혹시 모르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서에 적용해서 내가 선택한 책, 그걸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글들은 문장이든 아니면 여러 문장이든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뭐뭐가 어떠어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다라는 거지? 뭐뭐는 뭐뭐하대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에 적용하기가 나와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독해력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높이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성공적으로 뭘 했으면 그걸 기록해 놔야 돼요. 못한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해낸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적으로 이해의 과정을 밟았던 그 경험이 또 다른 성공적인 경험을 낳을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야, 너 이거 잘했잖아, 이렇게 또 읽어, 이렇게 나한테 계속 자극을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났을 때 책에 뭐라고 써있었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정석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따라 성공했던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내가 그때처럼 두뇌 회전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지난번에 뭔 하나 이해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이해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그때 했잖아, 이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랑 똑같지 않아.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 이거 성공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생소한 부분, 이전과 다르지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먹고 해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예시로 연하게 써드리기도 해요. 5가지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인데, 5번째는 응집성, 글 전체를 아울러 이해하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이해하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 전체를 이해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실습을 하고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잘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예시는 남이 한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탁 보고서 저렇게 읽어야 되구나, 안 되거든요. 본인이 해보고 나는 어떤 식으로 하네? 그걸 결과물을 마음속에 내놓은 다음에
이제 예시를 보면서 평가하는 거죠. 마치 수학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바로 풀이를 본다고 해서 그게 내가 실력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풀어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리더라, 또는 나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 근데 해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잘못 풀었구나, 또는 이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저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네, 이게 마음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공계 분들, 그런 분들을 잘 이해해요. 처음에 여러분이 실습해 보도록 했죠. 그리고 제가 예시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마음속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 정도입니다. 자, 어때요? 자, 아까 제가 처음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성공하는 독자를 위한 5가지 문해력 수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능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실제 독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독서 모임이라든가 강의라든가 1:1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독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걸 많이 고심했습니다. 책은 정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고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이 책을 이용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책 출간 기념 이벤트로 무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아마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예약 판매 기간이 3월 2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예약 구매를 하셔서 저한테 저 예약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인증해 주신 분들에게 이 이벤트 강의, 무료 강의 초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딱 일주일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4강 정도의 짤막한 강의, 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 구매 지금 현재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판매 중이고, 제 사이트에도 그 링크가 있습니다. 강의를 접해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독해력 성장하고자 하는 꿈을 잘 이루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